내장 객체 out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out이라는 객체는 우리 자바 프로그램에서 system.out.println 해서 사용을 했던 system이라는 클래스의 static 메서드 out이라는 객체와 비슷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객체이죠. 다만 JSP의 내장 객체 out이라는 객체는 콘솔 창에 출력하는 것 대신에 웹 클라이언트로 보내어지는 응답 페이지의 내용에다가 출력해 주어라 라는 동작들을 수행을 해주는 객체입니다. 일반적인 출력 스트림 객체로서 우리가 사용을 했던 println, print 같은 메서드들을 그냥 이용을 해서 문자열이나 혹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형식화해서 출력할 수 있는 일을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JSP 코드 내에서 스크립트릿이나 혹은 표현식을 통해 기술되어진 내용들을 웹 브라우저에게 전달하기 위한 웹 문서에다가 출력해주는 일을 수행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아우디라는 객체는 JSP 라이터라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로 만들어져 있고 일반적인 출력 스트림 객체들이 그렇듯이 스트림 출력 혹은 버퍼링과 관련되어진 메서드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우디라는 객체의 주요 메서드 보면 print라는 메서드, println이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둘의 차이점은 하나의 출력을 수행을 하고 나서 개행 처리를 하느냐 혹은 하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밖에는 없죠. 다 주의할 것은 현재 내가 HTML 문서상에다가 개행 처리를 했다라고 해서 그게 실제 웹브라우저 화면에서 개행 처리가 되어져서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웹브라우저 상에서 줄바꿈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BR 태그를 출력해줘야 하는 것이지 내가 프린트를 썼든 프린tln을 썼든 그것이 웹페이지의 내용에서의 출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고 HTML 문서에 대한 소스 코드 보기를 했을 때 그게 한 줄에 나타나느냐 혹은 다음 줄에 나뉘어서 나타나느냐에 대한 차이점 정도 발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밖에 현재 설정되어진 출력 버퍼의 크기를 확인해 본다든가 혹은 남아있는 출력 버퍼의 크기를 확인을 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쓸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클리어 버퍼라고 해서 출력 버퍼에 있는 내용을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던지 상관없이 다 지워버리는, 즉 클라이언트로 보내어질 내용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효과를 할 수 있는 메서드가 있고, 반면에 플러시라는 메서드는 출력 버퍼의 내용을 모두 다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버림으로써 출력 버퍼를 비울 수 있는, 클리어 버퍼는 삭제라고 한다면 플러시는 정상적인 처리를 수행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서드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 앞에서 페이지 지셔에서 살펴봤듯이 오토 플러시 기능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플러시라는 메서드로 호출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출력 버퍼의 내용들이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달이 되어지도록 할 것이에요. 반면에 이제 스트림 객체를 닫아버리게 되어지면 더 이상 출력을 하지 않겠다라는 처리가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 굵은색으로 쓰여진 것 정도 이상으로는 글이 쓸 일들이 없을 것이고, 특히 플러시도 오토 플러시에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강제적으로 호출할 필요는 많이 없겠죠. 자, 예제 6-7에 대한 소스 코드입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과 살짝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확인을 해가 보면서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현재 보면 페이지 지셔를 통해서 문서에 대한 속성 설정을 해주고 있고, 자, 10번째 줄에 보면 일단 주석 처리한 부분들은 제외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10번째 줄서부터 해서 뭔가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할 부분들을 JSP 문서 내에 직접 기술을 했어요. 물론 여기에 직접 기술된 내용들은 나중에 실행을 위해서 자바 소스 코드로 변환되어질 때 이 내용들을 다시 아우디라는 객체를 통해서 출력하는 처리들을 수행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어질 모든 내용들은 이 아우디라는 객체를 통해 변환 처리되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줘야 될 것인데, 변환되어지는 한 바이트 한 바이트마다 즉각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게 되면 효율적인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버퍼에 담아놓고 버퍼에 담겨진 내용들을 한 번에 전송을 하는 그런 전략들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버퍼가 설정되어 있고 내가 아웃 객체를 통해서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모두 다 버퍼에다가 기록되어지고 버퍼가 꽉 차는 시점 혹은 명시적으로 아웃 객체에 대해 플러시 메서드로 호출하는 시점에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페이지 쉐어를 통해서 오토 플러시라는 값을 끌 수 있지만 내가 명시적으로 끄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동으로 오토 플러시가 되어지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어지는 내용의 1번 항목부터 5번 항목까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 소스 보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의 온전한 HTML 문서가 잘 출력된 것을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JSP 문서 내에 직접 기술한 태그나 텍스트들도 결과 페이지에 출력되는 것이고 또 out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스크립트릿이나 혹은 표현식을 통해서 직접 출력한 내용도 결과 페이지에 같이 출력이 되어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JSP 문서를 변환된 자바 소스 코드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ut.jsp를 변환한 out_jsp.java라는 코드를 살펴보면 그 안에 _jsp 서비스라는 메서드가 있고 이 메서드 안에 대부분의 변환된 내용들이 포함되어진다라고 했었습니다. _jsp 서비스라는 메서드 안에서 JSP 라이터 타입의 out이라는 참조 변수가 만들어지고 out이라는 참조 변수에 적절히 객체가 할당되어진 이후에 이 out이라는 객체를 가지고서 현재 JSP 문서의 제일 상단에 있는 독타입 HTML부터 각종 태그들이 out 객체에 의해서 출력되어지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보면 여기 설정된 버퍼 크기라는 단순 텍스트 역시 out.write에 의해 출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표현식을 통해서 처리되어지는 것은 out 객체의 print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출력이 되어지고 있네요. 단순 문자열은 out 객체의 write 메서드를 통해서 출력하면 되는데 숫자 데이터 같은 다양한 데이터들을 손쉽게 변환해서 출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print 메서드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메서드가 사용되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out 객체에 의해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어질 HTML 문서상에 출력되어진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부분들은 이제 하나씩 주석을 해제해 가보도록 할게요. 현재 내가 수행한 버퍼의 기본 크기는 8192, 약 8KB 정도의 버퍼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버퍼의 크기를 출력한 시점 이후에 다음 줄로 넘기고 다음 줄로 넘기고 요 2점 남아있는 버퍼 크기 콜론 공백까지 출력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버퍼에 얼마의 크기가 남았는가 확인을 해봤더니 8016이라는 크기가 남아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의 과정들이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 주석을 하나씩 재볼게요. 마지막에 있는 out.close라는 스트림 객체를 닫아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실행해주게 되어지면 아까 수행 결과 보면 어때요? 5번 출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현재 보면 4번 출력까지 수행을 해주고 나서 스트림 객체를 닫아버린 거예요. 자, 스트림 객체를 닫아버리게 되니까 이제는 서버상에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고자 하는 어떠한 내용도 스트림에 담기지 못하는 것이고, 즉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관심 있게 볼 것은 그저 이 내용만 출력이 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모든 태그들도 역시 다 스트림 객체에다가 출력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내가 강제적으로 스트림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현재 소스 코드 보기 해서 살펴보면 태그들이 HTML 태그들을 끝내는 태그들조차 나타나 있지 않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램 내에서 명시적으로 스트림을 닫는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건 부적절한 HTML 문서의 구성을 갖게 할 뿐이겠죠. 자, 두 번째 보면
out.clearBuffer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버퍼를 비워버리는 일을 수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자, 4번의 출력 결과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소스 코드에서 봅시다. 소스 코드 봤더니 뭐 HTML 태그가 뭐고 아무것도 없이 그저 오로지 4번 항목에 대한 출력 결과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는가 살펴보면 현재 내가 작성한 JSP 문서를 현재 자바 코드로 변환되어진 부분 안에서 이런 태그들 하나하나들을 다 아웃 객체를 통해서 출력하는 일들을 수행을 하게 될 거예요. 즉 클라이언트에게 이런 내용으로 보내어라 라는 처리를 하겠죠. 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버퍼를 사용을 하니까 버퍼에 쭉 채워줄 거예요. 쭉 채워서 버퍼가 꽉 차면 그 내용을 한번 클라이언트에게 보냈을 텐데 뭐 한 요 정도의 내용은 아직 뭐 우리가 8KB의 용량을 차지하지 않을 테니까 버퍼가 꽉 채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17번째 줄에서 버퍼를 비워버린 거예요. 자, 버퍼를 비워버리니까 현재 있는 버퍼의 내용을 다 버려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18번째 행을 처리하게 되어지면 이제 버퍼에 처음에 들어갈 내용은 4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고 이 줄에 대한 내용만 버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번째 줄에서 클로즈 하게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출력 스트림 객체는 닫아주면 닫은 이후에는 더 이상 출력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버퍼에 남아있는 내용을 강제로 플러시하는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18번째 줄에 있는 이 문장만 출력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구문을 활성화해 봅시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이제는 어때요? 아까 클리어 버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번, 2번, 4번 항목까지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소스 코드를 통해서 보면 소스 코드도 온전한 HTML 문서의 시작 부분들은 다 태그가 포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코드를 가보면 기본적으로 HTML 태그 부분들이 모두 다 버퍼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14번째 줄에서 스트림 객체를 플러시 시켰어요. 버퍼가 꽉 차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버퍼에 쌓여져 있는 내용을 강제로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번 항목까지 잘 출력이 된 것이고 3번 항목을 이제 새로운 빈 버퍼에다가 출력을 했으나 17번째 줄에서 클리어 버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3번 항목은 버퍼에 들어가자마자 없어져 버린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4번 항목이 추가가 되어지고 버퍼를 닫게 되어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3번 항목은 없이 1번, 2번, 4번 항목만 출력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out.close라는 항목을 닫아주게 되어지면 out.close라는 항목을 종료를 해버리게 되면 이제 3번만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출력되어지는 역시 소스 코드 보면 끝까지 다 처리가 되어지지만 오로지 3번 항목만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버퍼에 들어가자마자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현재 기본적인 버퍼의 크기는 8KB 설정이 되어 있긴 하는데 우리가 페이지 지시어의 속성 중에서 현재 오토 플러시라는 속성을 통해서 자동 플러시 여부를 제어할 수 있었고 더불어서 버퍼라는 속성을 통해 가지고서 버퍼의 크기를 바꿀 수 있었었죠.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해봅시다. 자, 프로그램을 보면 버퍼의 크기를 1KB 설정을 하고 자동 플러시를 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면 현재 4번, 5번 항목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현재 소스 코드 보기 보면 HTML의 전반 부분, 즉 4번 항목 위에 쪽 내용들은 다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보면 이 모든 내용이 버퍼에 차곡차곡 쌓여지겠는데 차곡차곡 저장이 되어지는데 여기 4번 항목 직전에서 클리어 버퍼 해버렸으니까 버퍼를 다 비워버렸으니까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4번, 5번 항목은 버퍼에 쌓여 있는 것이고 여기서 명시적으로 내가 클로즈 하진 않았지만 이 내용까지 다 처리가 된 다음에 아웃 객체가 클로즈 되어지면서 요 4번, 5번 항목들은
적절하게 출력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여기 클리어 버퍼 하는 부분을 빼놓고 살펴봅시다. 자, 수행되어지기를 현재 out이라는 객체의 내장 객체 사용해서 출력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출력이 되어진 것을 볼 수는 있어요. 자, 오토 플러시를 껐는데 왜 출력이 됐는가 싶을 수 있는데, 역시 얘는 현재 1KB 짜리 버퍼이긴 하지만 그 버퍼가 꽉 차져서 오토 플러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출력 스트림 객체가 끝나면서 플러시 되어져서 모든 내용이 다 출력이 된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강제로 버퍼를 꽉 채우는 처리를 해보기 위해서 이 아래쪽에 스크립트 릿을 추가해 봤습니다. 아웃 객체를 통해서 정수값을 쭉 버퍼에다 채워버리도록 강제로 구성을 했어요. 자, 얘를 수행을 해보면, 자, 다음과 같이 오류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보면 JSP 버퍼 오버플로우에서 버퍼가 꽉 차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퍼를 자동으로 비우지 않은 채로 계속 버퍼에다가 쓰게 되면 문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해두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얘를 true로 바꿔주게 되면 이제는 버퍼의 내용들이 자동 플러시 되어지면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지면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현재 out이라는 객체는 웹 서버에서 처리한 결과를 웹 클라이언트의 웹 브라우저로 전달하기 위한 HTML 문서에 출력해주는 일을 담당을 해주는 그런 객체이다. 다만 전송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바이트 단위로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버퍼에다가 모아놓고 이 버퍼의 내용들을 한 번에 플러시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되, 기본적으로는 오토 플러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저 출력할 내용들만 기술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페이지의 내용이 아주 크다라고 한다면 버퍼의 크기를 조금 더 키울 수도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페이지의 크기가 작다라고 하면, 또 메모리를 줄였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필요에 따라 버퍼의 크기는 페이지 지시어의 버퍼라는 속성을 통해서 바꿔볼 수 있다. 이 정도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